지금 보시는 게 나라별 노동 생산성 순위를 나타낸 겁니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건 뭔가요? 한 시간에 노동하는 양과 효율이 GDP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냐는 거죠. 한마디로 그 나라 노동자들의 경제 가치를 시간이라는 숫자로 나타낸 거고, 기업 입장에선 월급 대비 얼마나 가치 있냐 이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노동 생산성이 가장 좋은 나라는 아일랜드였고요.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노르웨이, 그리고 이외로 미국이 4위였습니다. 왜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미국인들은 게으르고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마인드로 일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노동 생산성은 상위권이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독일,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쭉 있었고, 우리나라는 일하는 게 느리다는 일본보다도 낮았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12위죠. OECD 38개국 중 12위면 완전 하위권은 아닌데 뭔가 좀 아쉽죠. 그런데 이게 자동차 생산으로 넘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중대 발표를 하나 했는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공장 생산성 자료는 너무 자주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생산성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드디어 그렇게 욕먹던 노조가 개선에 눈을 뜬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위를 한 건 미국 공장입니다.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 중에서 생산성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자료를 보면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에 드는 시간은 24.02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으로 북미에 있는 자동차 공장 중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건 전 세계 기준으로 봐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자료인데 전 세계에서 생산성이 두 번째로 좋다고 합니다. 1위는 PSA 소초 공장이고 2위가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3위랑 4위는 GM 공장이 차지했습니다. 5위는 토요타 조지타운 공장이 차지했고요. 이걸 국내 공장하고 비교해볼까요? 자동차 생산성을 평가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한 시간에 자동차를 몇 대 만들 수 있느냐인데,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은 시간당 68대를 생산하고 울산 공장은 45대를 생산합니다. 이게 10시간이면 엘라베마 공장은 680대를 생산하는 거고 울산 공장은 450대, 이걸 하루로 치고 한 달에 주말 없이 30일이라 가정하면 엘라베마 공장은 한 달에 24,400대, 울산 공장은 13,500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나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게 터진 거죠.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언급한 게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기존에 있는 미국 공장의 생산 라인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장도 지을 수 있다고요. 이게 그렇게 오래전에 올라간 영상도 아닌데 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왔냐? 이런 반응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 내에서만 8,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때 공장 건립을 발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야,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손실인가요? 우리도 새로운 일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잖아요. 괜히 국내는 무시하고 외국에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현대차가 욕을 먹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기업이 저러면 화내겠지만 현대차는 인정한다. 내가 현대차 경영진이라도 국내에는 공장 안 짓는다. 잘했다. 미국에서 만들고 차라리 수입해라.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시간당 생산성을 봤죠? 이번에는 국가별 노동 유연성을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기업이 얼마나 유연하게 경영을 할 수 있냐 이건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비정규직을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느냐를 볼까요? 왜 일손이 부족하거나 하면 시간제 근무자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은 불가능하고요. 일본, 독일,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어떨까요? 근로시간 유연성을 나타낸 자료인데 추가 근로 같은 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는 겁니다. 한국은 일주일에 추가 근로 가능 시간이 12시간 안쪽이고, 일본은 연간 360시간 안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연간 400시간을 시간당 계좌제,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추가 보수만 주면 400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고요. 미국은 별도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가상금 50%만 주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연간 55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이탈리아는 연간 250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근로자 배치를 전환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랜저 생산이 포화 상태거나 하면 소나타 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려면 한국은 노조와 협의가 필요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회사에서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파업할 때 대체 근로는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울산 1공장 직원들이 파업을 하면 2공장 사람들이 대체 근무가 가능하냐 이런 건데, 일단 한국은 불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필수 공익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장 간 물량 조정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지금 소나타 대기 기간이 18개월까지 갔으니까 대기 기간이 적은 모하비 같은 차의 생산량을 줄이고 소렌토를 대폭 늘리거나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는 노조랑 협의를 해야 하고요. 나머지 나라는 모두 회사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만 뭐라 한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왜 폐쇄됐을까요? 자동차 한 대에 걸리는 시간이 59.31시간에 달했거든요. 다른 GM 공장들은 죄다 20시간대, 심지어 현대차랑 기아도 20시간대인데 혼자만 60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거죠. 너무 자주 보여드린 자료이긴 한데 이걸 안 보여드리면 근거 없이 뭐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울산 공장만 지적한다는 분들도 계셔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아시겠죠? 다른 제조업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이런 자료를 보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할까요? 현대차만 다시 볼까요? 미국 공장
공장이 북미에서 생산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세계 기준으로 봐도 2등입니다. 그런데 국내 공장은 생산성이 완전히 뒤처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상위권도 아니고 그 와중에 뭐 하나 하려면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미국으로 나가는 게 당연히 이득 아닐까요? 생산성도 좋고 노동자들하고 충돌도 거의 없고 파업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충돌이 있다 해도 대체 근로 같은 걸로 채울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걸 추진하려면 그냥 기업이 자유롭게 할 수 있대요. 기업 입장에서 누가 봐도 이득인데 굳이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심지어 현재 정부에서 혜택까지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통쾌하기도 하고 사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를 구매할 예정이거나 이미 타고 계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소식이죠. 지금 조지아주에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9조 300억을 투자하고 심지어 엘라베마 공장에도 3,600억을 투자해서 전기차 생산 라인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생산과 판매 구조가 전기차는 죄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서 국내랑 해외 판매분을 나누죠. 그런데 미국에서 파는 차는 미국에서 생산해버리면 국내 공장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밀려있는 대기 기간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이걸 품질 상승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유가 생긴 만큼 생산에 더 신경 쓰라고 지시할 수도 있고 이걸 노조 입장에서 듣지 않을 이유도 없거든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기회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호재인데 노조는 최근에 품질에 신경 쓰겠다고 공동 선언한 품질 협의체를 폐기했고 품질 협의체는 현장 통제 수단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가에 있는 노동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특히 생산직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운명에 놓인 게 많죠. 줄어드는 생산직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새로운 공장을 짓게 되면 어쨌든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면 하청 업체도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거고 하청 공장까지 모두 로봇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는 새로운 공장이 생기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보전만 가능해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가의 생산직 들이 면접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A랑 B 나라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은 생산량을 늘려야 해서 새로운 공장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회사 입장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생산성이 좋고 공장을 가동하기 수월한 나라를 선택하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고 기업을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기업이 커야 나라 경제도 뒷받침될 거니까요. 기업은 최대 효율을 뽑아내고 이윤을 추구하는 걸 제1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이기도 하고요.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은 도태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해외 공장을 늘리고 있고 노조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한국 GM도 점점 수입 생산 판매를 늘리더니 이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하나둘 폐쇄를 알리기 시작했죠. 노조원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댓글을 달기도 하더라고요. 댓글 다는 사람들아, 너네 직장도 아닌데 뭔 상관인지 모르겠고 너네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공장에서 일이라도 한번 해보고 짓거려라. 노조가 일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너네한테 피해준 게 뭔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직접 말로 뱉을 수 있는 걸까요?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일단 계약자들이 손해죠. 대기 기간이 안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우리 기업마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이건 국가적 손실 아닌가요? 현대차는 지금 일종의 청산을 시작한 겁니다. 심각성을 안다면 저는 절대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허버트 호머 미국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은이들이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 모든 노조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조 임원들 있잖아요. 강경한 입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요.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생산직 일자리를 여러분이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후대에 젊은 사람들이 생산직 일자리를 조금이나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 숫자로 증명하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 1위 기사에 현대차 울산 공장이 올라가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싶네요. 지금 울산 공장이 1위인 건 공장 부지 크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